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개인들만 홀로 사들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건전한 조정일 경우의 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오늘 이정수 위원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만수르보다 더 든든한 정수르 위원님이시죠. 우리 이정수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날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오시는데 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뭐 꽁꽁 싸매고 왔기 때문에 뭐 추운 거는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 그 와중에도 오늘 우리 시장이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대체 뭐 때문에 하락을 했나 하고 보니까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뭐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사실 저희 회원들과 오늘 그냥 체감은 되게 좋았어요. 체감은 좋았고 그냥 평안했고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목들이 잘 움직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뭐 이유는 IT 부품주들은 잘 움직였죠. 거기에다가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OLED 장비주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AP시스템, HP테크놀로지도 잘 움직여줬고 비아트론도 잘 움직여줬고 뭐 DMS 뭐 이쪽도 잘 움직여줬고 그래서 뭐 IT 부품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코스모신 소재라든지 최근에 다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인데. 이쪽 공략을 했었던, 얘기했던 종목들이 다 잘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목표치가 좀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부 이제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오늘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안 좋았죠. 그렇죠,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고 HLB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나온 이후에서도 반등을 잘 주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기타 뭐 다른 제약주들도 계속 지금 따져보면 40거래일 동안 재미가 없었더라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40거래일 동안 거의 재미가 없었던 흐름이 이제 제약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업종들은 다 좋았어요. 설 전에도 좋았고 설 이후에도 좋았는데 제약 업종들이 12월 15일 그때가 이제 막 움직일 때인데 그러니까 12월 15일서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그때서부터 거의 고점을 다치고 1월 달 하락했죠. 지금 2월 달도 지금 막판에서 지금 더 흔들려주고 있는데 아마 제약주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드실 텐데 제가 그래서 그럴까 봐 이 방송에서도 아침 방송에서도 12월 중순에 제약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장에서는 전차가 갈 거다. 그게 2020년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2021년이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달에 전차, 전기전자와 IT에 대해서 전기전자와 자동차에 대해서 좋게 말씀 좀 드렸는데 네. 뭐 계속 그런 이슈들은 나오고 있어서 계속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IT 강세, 그다음에 테마주 강세, 중소형주 강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차트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지금 흔들리지도 않아요. 뭐가 흔들려? 지금 0.9%밖에 빠지질 않았고 코스닥은 오늘 플러스입니다. 안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지 말고 제가 핵심을 찝어드릴게요. 핵심을 찝어드리면 만약에 흔들린다, 종목이 좀 빠진다, 적극적으로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OLED 장비, 뭐 그 외에서도 PCB라든지 아니면은 MLCC라든지 많아요. 카메라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많죠. 그쪽에 플렉서블도 있고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 됩니다. 최근 그리고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는 기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뭐 아침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기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냉장고 얘기 줬죠? 맞아요. 냉장고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냥 투명 디스플레이처럼 생겨 보이는 그냥 유리에다가 할로겐 가스인가 그거를 이제 투명으로 만들었다가 불투명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기술밖에 되질 않는데 투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냉장고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게 노트북, 그다음에 태블릿 PC, 자동차 앞에 패널 여기 다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이제 기업 그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 아니면은 뭐 여기 돌아다니면 뭐 빌딩 안에 다 들어가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플렉서블 제품들, 그러니까 휘어지는 것, 말리는 거, 롤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 생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인도에 팔아야 되죠, 러시아에 팔아야 되죠, 유럽에 팔아야 되죠,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다 팔아야 되죠. 거기다가 뭐 동남아시아 팔아야 되죠, 중국에 팔아야 되죠, 미국에 브라질, 캐나다 뭐 다 팔아야 되죠. 그리고 뭐 일본에도 팔아야 되고 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생산하거나 이거를 수율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기술력이 되는 게 중국 거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성능이 딱 봐도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보셨겠지만 기술력이 되고 얇게 접히는 거는 아직은 대한민국밖에 못 만드는 말이죠.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아직은 대한민국을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일단 이게 자동차의 OLED라든지 이 부분이 벌써 전 세계의 OLED 시장을 독점한 게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 지금 실적도 다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IT 강세 조정심하다 그걸 사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네. 지금 테마주들이 최근에 쿠팡 관련주하고 엄청나게 급등을 하죠. 좀 이따가도 그렇죠.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 2주일 동안 내에서 100%, 200%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몇 번씩 가네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이제는 테마주가 된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테마주, 잡주. 그러니까 저는 도구 잡주, 개잡주를 가지고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애들, 그리고 거래량도 이상하고 차트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잡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벼운 그런 뜻을 표현하는 건데 좋다라는 뜻이에요. 개별주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가벼운 개별주들. 그래서 얘네들이 변동성이 심하면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폭등세가 지금 나오는 장세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테마주들은 쿠팡 관련주를 이제 놓쳤고요. 동방서부터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쪽을 이제 놓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제가 볼 때서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이제 그 비트코인.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그렇죠. 움직였죠. 가상화폐 관련주도 움직였고 결제 관련주도 그렇죠. 움직였는데요. 오늘 처음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도 이게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 강세 요게 계속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부분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보다는 아까도 코스피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네. 보게 되면 코스피들은 대부분의 약세를 좀 보여줬지만 중소형주의 강세가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일에서도 계속 중소형주의 코스닥 장세의 강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일부 종목이 움직이지만 코스닥의 많은 종목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종목이 한 급등하는 뭐 5% 뭐 이상 급등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강세 종목이 대략 느낌으로는 한 50개 정도 나온다라면 코스닥은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빨리빨리 파닥파닥 잘 움직여주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자는 이런 장세를 뭐 이제 뭐 개별주 장세 내지는 차별화 장세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 마찬가지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꾸릴 때에서는 IT, 안전한, 실적이 받쳐주고 미래지향적인 OLED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이슈들. 좀 이따가 수소차, 2차 전지 그 얘기를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네. 그 미래지향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이제 주도주 섹터의 비중을 좀 50에서 80% 두시고 나머지 20%에서 뭐 50%까지 상관없어요. 20% 내지는 뭐 30%, 많게는 뭐 50%까지의 매매 비중을 둬서 테마주도 이제는 좀 공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3월 달에서부터는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좀 우량한 종목들의 코스닥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여전히
수익 내기에는 참 좋은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는 약세를 보였지만 사실 이 추세라는 게 쉽게 꺾이진 않잖아요. 시장이 강한 것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월장까지 우리 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던 장이었는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빛을 못 발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IT 중소형주들의 좀 굵직한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코스닥 위주의 시장이 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테마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 시장에 여전히 이 강한 동력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지금 아래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하루는 아니었지만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이슈는 매일매일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날도 또 드문 날인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오늘 시장 한마디 정리를 좀 하고 투데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선별해서 골랐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포스코 제철소에 현대차, 수소 트럭 달린다라는 이슈로 포스코와 현대그룹주들이 합작을 하겠다라는 이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도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일단은 이 첫 번째 코너는 이슈를 좀 전반적으로 훑는 시간이니까 이슈에 좀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현대자동차 그룹과 이제 포스코가 협력을 해서 이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뭐 사실 뭐 수소차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뭐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밑그림을 그려준 부분이 있어서 잘 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가 이제 만났다는 게 특별한 이슈인가요, 위원님? 오늘 기사가 나온 거는 이제 움직일 수 있었던 특별한 그 모멘텀 이슈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려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식물을 붙여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철로 만드는 철로 만든단 네. 말이에요. 특수광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 철 갖다 만들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제 포스코라든지 당연히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걸로 이미 우리가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예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뭐 특별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는 나왔어요. 그리고 포스코 쪽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잖아요, 자회사에. 그거는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관련주 쪽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굉장히 오늘 나쁘지 않고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2차 전지에 대한 이슈와 수소차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그 수소차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조금 꺼내 보면요. 지금 포스코가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철 소재를 만들면 현대차는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두 기업이 총수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협업을 나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한 철 소재를 만들어서 현대차는 이를 활용해서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여기서 만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 예상을 할 수 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현대차 그룹과 수소 사업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쨌든 이렇게 구두적으로든 아니면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든 지금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이슈가 되면 어차피 갈래들였는데 이게 호재가 돼서 더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2차 전지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어쨌든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을 개발할 거고 공동 협력할 거고 그다음에 뭐 수소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와 어쨌든 동맹 강화에 대한 의미가 조금 강하기는 한데 자, 한번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요. 얘네들은 그 이슈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으니까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잘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오늘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일 때에서 또 갔었던 2차 전지가 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지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잘 움직였습니다. 오늘 잘 움직였는데 요거 이제 아침 방송 이제 그 매매 시그널하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세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아직 2차 전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 이슈만이어도 그 테슬라의 대항마라 그러죠.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대항마? 대항마요? 테슬라의 대항마요? 테슬라가 너무 저한테 존재감이 커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리비안이라는 이제 그 포드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합작해서 만드는 이제 요 회사가
상장을 지금 IPO 중인가요? 그렇죠 준비 중에 네. 있어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9월 달이라고 얘기가 확실한 건 아니에요. 9월 달 올해 9월 달에 예상을 하는데 네. 좀 미뤄지면 내년에 또 상장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한다라는데 스펙이 아니고 IPO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 아마 2차 전지와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는 계속 갈 것 같아요. 현대그룹주도 포함해서 현대차 관련해서요. 사실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현대차 그룹주들보다는 네.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가 한 번 더 휘날레를 칠 것 같다 정도는 예상인데 네.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아직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리비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리비안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루시드 모터스라고 그 전기차 만드는 업체인데 얘네들도 지금 스펙으로 지금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테슬라가 만들어져서 2차 전지가 막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 테슬라 한 그 기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주가들이 폭등을 했는데 이제 전기차 업체는 루시드 모터스, 루시드가 들어오고 리비안, 아마존이랑 이제 포드가 지금 합작해갖고 9월 내지는 내년에 상장한다라는데 그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가 좀 지나면 2차 전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그냥 꿀점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정확한 뭐 예측은 아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가 되면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미리 일단은 예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 현대차와 포스코에 대한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에 대한 이번에 합작 소식이 호재거리가 돼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더 상승 동력은 분명히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친환경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뭐 큰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차 그룹주들이 합작을 하겠다는 이슈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이슈는 아니나 확실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됐던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올해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오늘 연일 좀 시장에서 계속 회자가 됐던 이슈들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퍼지면서 관련해서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1.25%를 기록을 하면서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에게는 이 미국 10년물 금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걱정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풀이도 하잖아요, 위원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좀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학을 이제 배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셈법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딱딱 정석적으로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2 더하기 2가 4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통상 증시 시장은 조정받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네. 가정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꼭 그렇지는 않다. 그쵸.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100%가 없고 이 경제학도 100%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좀 복잡하면서 재미가 없지만 이거를 그냥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자산평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의 역액관계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게 되면 먼저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빌리겠죠. 그러면 투자가 또 늘리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익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수요가 또 증가가 되고 그래서 주가가 뭐 상승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이론들일 텐데 네.
어쨌든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이 좋아져서 뭐 이윤들이 좋아지고 뭐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뭐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좋아지니까 재물 구조가 좋아지니까 주식을 사게 되고 오르게 되고 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만약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 필요한 돈을 또 빌리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투자가 또 감소하게 되고 기업의 성장은 또 둔화가 되고 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또 늘어나죠.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업의 또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가는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락을 할 거고. 그래서 금리와 주가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또 주식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위험을 또 무릅쓰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왜냐면 주식시장이 빠질 것 같으니까 어디다 놉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쪽으로 넣겠죠. 그러니까 채권도 마찬가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채권도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네.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그 돈 빼가지고 채권 넣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비슷한 원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 넣어주면서 원금 손실의 그 위험이 없이 매년 안정적인 이자 수익. 근데 지금 금리가 완전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다 주식시장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자 금리를 막 20% 30% 준다라 그러면 지금 뭐하러 주식합니까? 그렇죠? 다 그냥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제로 금리인 때다 주식시장에 들어온 건데 뭐 그런 이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금리와 채권과 뭐 이런 이제 역관계와 그다음에 뭐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설명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좀 그래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주식시장과 또 부동산으로 금리가 지금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돈이 들어와 있는데 네. 그 넘쳐나는 그 돈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부양책들을 지금 양쪽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놨기 돈을 때문에 풀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신흥국 그 안 올라갔던 증시 시장들이 지금 다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지금 다 올라가고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고 뭐 유럽 시장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나중에서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이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로 시장을 분명히 빼기는 할 겁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도 금리 상승 때문에 시장을 많이 뺐었던 것들,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에서도 마찬가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뺐었던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뭐 단순한 이 정도의 뭐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하는 그쪽에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그쵸, 네. 그쪽 전문가들이 그 채권 금리에 대해서 기사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내용들이 나온 게 있는데 첫 번째 지금 금리가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을 포함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대규모 부양책을 지금 계속 예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전부 국채 발행을 해서 부양책을 시행을 할 건데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싸지게 되고 그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또 다시 오르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싸지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오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책에도 이미 나와 있는 기본 이론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이 이론들로 따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하락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니까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내지는 혹시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건 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자산들이 비트코인 급등을 하죠. 네. 금 급등하죠. 그쵸. 구리 급등하죠. 곡물 급등하죠. 부동산 급등하죠. 주식 급등하죠. 뭐가 급등하는 거죠? 원자재 위주로 오르고 있는 건가요? 3분의 1만 맞았어요. 네. 그중 일부만 맞았군요. 원자재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면 여기서 예시를 하나 더 줄게요. 네. 게임 아이템도 급등하고요. 뭐 다 급등이에요 지금. 돈이 되는 건 다 지금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 정말요? 잘 됐다. 네. 돈이 되는 건 지금 다 급등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군요. 지금 돈이 되는 건 다 급등을 하는 겁니다. 원래서는 주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과거에서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움직였어요. 아. 원래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그 세계 대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에서 이제 뭐 세계 정부가 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뭐해서 뭐 비트코인이 뭐 움직이고 뭐 그래서 예전에서 그때는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 기사 이미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돈 되는 투자는 다 움직인대요 지금. 곡물, 원자재, 뭐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핑계는 대면 돼요.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경기가 상승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말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전 세계 지금 투자자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들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풀려있는 돈들, 세력들, 이 자금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열심히 모아다가 투기하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 올리는 거죠. 올리고 나서 언젠가는 박살나겠죠. 언젠가는 박살나겠지만 그때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채권금리 왜 올라간 거냐? 이슈 붙이면 돼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근데 금리 상승 시키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그 중산층들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뭐 배달업체는 잘 되지만 음식업종 하시는 분들, 뭐 노래방 하시는 분들, 뭐 게임방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 죽으란 얘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쉽사리 오르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쉽게 그렇게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혹시 이거 뭐 전쟁 나는 건가 내지는 이거 뭐 시장 폭락하는 건가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려감으로 금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넣었던 애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넣으면 올라가는 상품 있죠. 그러니까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 올라가면 그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넣는데 올라간다. 돈 벌잖아요. 그렇죠? 이거 돈 되는 것들은 다 넣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자, 주식시장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들어오는 돈들이 전체 다 해서 들어온 돈들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근데 기업들은 되게 좋대요. 앞으로 막 좋아질 거래요. 막 OLED 같은 경우 앞으로 막 좋아질 거라면 제2의 반도체 얘기 나오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돈이 다 0.1원밖에 없어요, 다. 근데 물론 그거 다 합쳐도 그래도 100만 원 넘겠는데 그 100만 원 갖다 이 주식에 올라가겠습니까? 뭐로 올라가는 겁니까? 뭐로 올라가죠? 어떤 걸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네. 뭐로 올라가죠? 돈 때문에 올라가죠. 그렇죠. 네.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되게 네. 잘 맞추시는데. 그렇죠. 칭찬해주세요, 위원님. 잘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은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가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팔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의 힘.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공방전을 가지고 이거를 캔들 차트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자산 모든 지금 뭐 자산으로 따지는 것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가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 유동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때려잡기가 지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금리 인상은 분명히 할 겁니다. 언제 할 거냐? 그걸 제가 알면 제가 경제학자를 하고 그렇죠. 제가 대통령을 하고 제가 뭐 경제부총리라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잡을 수 있으면 저는 세계 정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주식 차트와 종목과 수급과 이걸 보게 되면 언제 어느 순간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를 또 다시 뺄 건지는 대충 그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언제다라 이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은 뭐 예상을 해보면 일단 내년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어느 순간에서는 지수를 분명히 뺄 겁니다. 많이 뺄 거예요. 그때에서는 악재가 이제 눈덩이처럼 막 올라올 거예요. 네. 뭐 거품이다, 뭐다, 부실하다,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거다. 네. 그렇죠.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은 그냥 원래 안 좋은 얘기 10개밖에 없었는데 막 100개, 1000개, 10,000개를 붙여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이 금리 인상 얘기로 인해서 뭐 국채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로 인해서 분명히 흔들 때는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불안하면 실적되고 IT, 그렇죠? OLED 이쪽 사시면 된다. 이 말씀으로 요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채권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굉장히 주식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개별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종목 이야기를 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종목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좀 관심 있는 게 지금 국채금리 관심 없고 저는 IT랑 오늘 결제 관련 좋았거든요. 그렇죠. 전자결제, 뭐 쿠팡 관련주들 연일 지금 계속 관련주 찾기에 나서고 있고요. 사실 그렇죠.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장 움직이는 업종으로 그쪽 준비해 주셨다고요? 일단은 쿠팡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그걸 네.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따라잡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따라잡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개 종목들 뭐 패턴만 봅시다. 네.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설마 뭐 지금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자, 동방. 자, 그렇죠. 동방. 와, 차트 보세요. 네.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닥에서 어쩌다가 이거를 만약에 건졌는데 얼떨결에. 얼떨결에 건졌는데 차트를 바빠가지고 보질 못했다. 그러면은 계좌가 450%가 올라가서 지금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이제 행복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대부분 잡지도 않았을 거고 갖고 있던 사람들도 놀래갖고 다 던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도 동방에 대한 이 쿠팡에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를 언제 접하게 됐냐면 1월 22일인가 이게 정보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무시를 했습니다. 왜 무시했냐면 네. 그때 동방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미 벌써 이슈가 벌써 들어가서 헛소문이구나. 아니 헛소문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시큰둥하게 안 움직일 생각이구나. 원래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반밖에 안 믿어요. 하나는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안 움직이니까 저는 얘네들이 주가를 팔아먹으려고 나스닥 상장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상한가를 가더니 갑자기 뭐 이쪽 저쪽 오늘은 무슨 뭐 쇼박스도 뭐 그쪽으로 해갖고 날라갔죠. 컨텐츠 관련주들도 네. 그쪽에 뭐 다 뭐 유통주 뭐 동방뿐만 아니라 뭐 KCTC인가 뭐 이런 애들도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뭐 서울식품도 그쪽으로 이제 관련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뭐 이것저것 막 오늘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다 뭐 주가들이 뭐 쿠팡 관련주 해가지고 뭐 찾으면은 한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죄다 그냥 유통주들, 물류 관련주들, 물류 관련주들도 싸그리 다 움직였는데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못 사죠. 살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를 느꼈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사야 돼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그냥 보면 그만입니다. 보내주는군요. 이게 보내주는 거죠. 대신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 보면서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시장은 테마장이구나. 이제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급등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캐치를 해서 그래서 2천억짜리, 1,000억짜리 이런 게 좀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짜리 이하 종목들 있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일 거니까 이런 패턴주들, 테마주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 거기서 이슈가 새로 하나 터진 게 뭐냐면 바로 비트코인을 단할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장중에 소식 들으셨죠? 네네. 이야기 들었죠. 다날이 이제 네. 뭐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건가 드디어.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채굴한다는 개념 그렇죠. 때문에 금에 가깝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면 진짜 결제 수단으로서 좀 유용한 건가라는 것도. 그러니까 결제 수단으로 쓰는 그 몇몇 가지 어플이라든지 몇몇 가지 업체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왈구왈구 얘기 많이 나왔는데 얘기가 많았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솔직히 저도 될까 안 될까 저는 사실 아직도 반만 믿어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은행이 어느 한 은행이 그거를 인정한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고요. 어느 주에서는 이제 그걸로 쓰겠다 이런 쓰겠다. 얘기가 나와서. 인정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된다 해도 위험한 발언이고 안 된다 해도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확정하기 어렵죠. 전 생각은 갖고 있는 건 있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 공개 네. 방송 때 들으시면 네,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근데 지금에서는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맞고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페이, 그러니까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슈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다날 핀테크의 이번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는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해치랩스의 협업을 통해서 해치네스 월렛, 그래서 페이코인 앱에서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제 지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가상 자산의 그 가상화폐를 결제 및 투자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날이 처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빵 하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페이인데 삼성페이가 여기 있네요. 자, 삼성페이다.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엮인 거냐면요. 이게 이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알려진 비트페이는 미국에서 3월 말까지 삼성페이와 구글페이와 호환되는 비트페이 지갑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다시 이걸 정리해주면 미국에서 3월 말까지 삼성페이랑 구글페이에 호환이 되는 비트페이 지갑을 안드로이드 앱에 네. 거기에서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출시가 되게 되면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는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이걸 추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앱 다운받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를 결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알려지면서 그래? 그러면 다날이 상한가를 갔으니까 삼성페이도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 삼성페이 관련주들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 뭐 이런 네. 거부터 해서 KG 이니시스 뭐 한국정보인증 뭐 등등등 해갖고 종목들이 잘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쭉 움직였는데 이게 움직인 게 오늘 첫 상한가를 때렸기 때문에 첫 상한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유는 앞전에 있었던 지금 보면은 그 유통 그 러시아 백신 네. 유통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슈가 되는 웃긴 게 걔네들이 유통사에다가 투자하는 회사들이지 제약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화전기랑 잠깐 볼게요. 네. 이화전기 이게 투자 회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잘 안 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 장세인데 그래서 저는 내일 이후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쿠팡 이슈도 저는 하루면 꺼질 줄 알았는데 네. 한 2, 3일 정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서 시장의 테마성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 다음에 움직일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할 텐데 위원님 어떤 업종 눈여겨봐야 될까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이어서 얘기하면요. 네. 내일자 움직일 업종은 그래서 전기전자의 중소형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IT 소재 부품 장비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T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하고 그러니까 OLED 장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오프닝 때 얘기했던 고 애들하고 플러스 테마주를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페이 관련주, 다날 관련주, 결제 관련주 요쪽인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베스트 스탁 시간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전기, 전자, 뭐 중소형주, IT 소재 부품 장비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요즘 최근 이제 시장이 올라왔던 건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인 대형주들이 살짝 밀리는 대신 IT 이제 관련된 중소형 이제 알짜배기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힘을 다시 한번 실어줬기 때문에 내일장 움직일 업종으로 이 부분 찝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그렇다면 내일장 업종 중에서 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실 베스트 스탁 시간은 종목 추천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어느 부분을 뜯어보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 중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것 분명히 중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급등할 수 있는 쪽은 결제 관련주거든요. 왜냐면 오늘 첫 상한가를 움직였고 지금 그쪽에 테마주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쪽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수익률로 보게 되면 네. 근데 항상 안전하게 주식은 항상 안전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OLED를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밀어드렸었죠. 그래서 뭐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원익, 뭐 QNC, 그다음에 뭐 원익홀딩스, 원익 IPS 많은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다 잘 갔죠.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스탁의 종목은 안전한 OLED 장비 쪽에 바로
ICD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ICD 차트를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ICD.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네. 결제 관련주들 왜 또 좋은지, 왜냐면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ICD만 볼 게 아니고 IT의 결제. 어디 뭐 IT, 뭐 삼성페이니까. 네. 그래서 결제 관련주 좀 보안 섹터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ICD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자, ICD 같은 경우는 이제 AM, OLED, OLED죠. 그래서 OLED, TF, LCD 그다음에 FPD의 양산에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LED 양산에 필요한 전공정 제조 장비를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5.5세대, 6세대 OLED 고밀도 플라즈마 식각 장비, 그러니까 잘라내고 닦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깎아내는 그런 이제 그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ICD가 못 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횡재가 된 종목이에요. 이거는 삼성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제품, 뭐 장비, 그죠, 장비죠. 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휘어지는 거, 플렉서블 이 제품들 LG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니고 삼성도 양대산맥으로 지금 같이 경쟁을 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에 많이 팔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이렇게 싸요. 얼마나 싸냐면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쭉 빠져 있죠. 별로 다른 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 별로 없죠. 최근도 마찬가지고.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비슷하고. 그래서 ICD는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을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다 좋았어요. 차트를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AP스템을 보면 AP스템도 OLED 장비주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한 30%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드린 이유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AP스템 제가 이쪽을 좋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뭐 연기금, 뭐 투신 얘네들이 열심히 사줘요. 이것뿐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뭐 SF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는 기관들이 120만 주를 사고 사모펀드 연기금 50만 주, 44만 주, 투신도 22만 주 아주 그냥 긁어 모으고 있죠 지금. 이게 언제서부터 긁어 모으냐면 2월 달서부터 갑자기 긁어 모읍니다. 왜 긁어 모으겠어요? 실적이 많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품이 많이 팔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OLED 하면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죠? 어디다 판다고요?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동남아에 팔고 러시아에 팔고 미국에 팔고 뭐 브라질에 팔고 뭐 캐나다에 팔고 이거 전세 다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도 이게 실적 안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 장비들 이거 여기저기 막 수출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하고 인도만 팔아도 이거는 급등을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차트를 보면 HB 테크놀로지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거 바닥에서 이거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들. 그럼 이렇게 가면 오늘은 이제 그 ICD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정고점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요것도 수급이 좋아요. ICD. 오늘은 조금 외국인들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그저께 계속 외국인들 44만 주, 기관들 16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고 다른 이미 정고점 돌파가 되어 있는 OLED 장비주들이 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도주 섹터이면서 주도주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OLED 장비주들은 실적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3월 달 이제 3월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사 시즌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거기서 실적이 안 나온 애들 이제 실려갑니다. 실려간다는 얘기는 상장 폐지 당하게 돼요. 상장 폐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1억을 사잖아요. 그러면 돈이 다 날아가고 500만 원만 남아요. 9,500만 원이 사라집니다.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거를 상장 폐지 시즌 동안에서 정리매매해서 팔질 않으면 그 500만 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라도 그냥 팔아야 500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럼 9,500만 원이 날아가고 그걸 피하려면 실적이 이런 식으로 실적이 되는 애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되는 애예요. ICD.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다가 납품하는 OLED 장비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669% 당기순이익이 올라가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갔으면 전년 동기가 여기니까 여기에 대비
여기 대비 600%가 올라갔으면 주가도 600%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만간에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이미 넘어가지고 있거나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ICD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얘기하다가 조금 양이 많아서 그쵸. 네, 밀렸던 결제 관련주들도 왜 잘 봐야 되냐면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배달 앱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쓰시죠. 요즘 같은 시국엔 그렇죠. 더더욱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사실은 그걸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그쵸? 찍히는군요. 네, 실적이. 그렇죠.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결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년 3월달, 4월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트를 안 간대요. 왜?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서 다들 결제하는 데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결제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페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지문인식만 이제 요것만 등록하면 이게 다 결제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익숙해졌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욱더 익숙해지면서 그냥 이걸 다 결제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피지사라든지 다날, 그다음에 KG 이니시스 얘네들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얘네들이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배송업체들 내지는 그 골판지 관련주들 네. 포장박스 재질 관련주들요.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쵸. 왜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팔린대요. 그러면 결제 관련주들은 걔네들은 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서 2020년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10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실적, 그러니까 한 번 결제할 거 10번 결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쨌든 많이 결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몇 배는 더 결제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KG 이니시스 이때도 올라갔다 지금 다시 다 빠졌죠. 근데 실적 다시 좋아지겠죠. 그리고 다날. 저는 다날이 웃긴 게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지금. 계속 박스권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때보다 지금 2020년도 여기에 실적이 최소한 2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적 제가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근데 오늘 움직인 게 뭐로 움직였대요? 비트코인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좀 핑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얘네들은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핑계를 이제 비트코인에 붙여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쪽에 다날 관련주들부터 해서 삼성페이 관련주들 좋은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좋게 보는 종목도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건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네. 오늘 IC를 공개하기 때문에 IC 잘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 있는 걸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찾지 마시고 결제 관련주들은 분명히 실적이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좋아졌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페이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쪽에 다날 관련주들, 결제 관련주들. 근데 먼저는 결제 관련주가 실적이 좋을 거니까 걔네들부터 먼저 움직일 거고 그게 움직이면서 비트코인 이슈랑 같이 붙여가지고 삼성페이도 같이 엮여가지고 삼성페이 관련주 움직이고 아마 그러면서 보안주가 같이 따라 움직일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느냐? 오늘 처음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첫 장대양봉, 첫 거래량, 하여튼 첫 상한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끝나게 되면 삼성페이 관련주가 뭐가 있나 잘 찾아보시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내일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큰 수익 낼 수 있는 테마주 잘 잡으시지 않을까라는 얘기에서 ICD도 얘기해드리고 하나의 테마주들 이제 움직이는 것들도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스탁의 주인공은 ICD이긴 했지만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잘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더불어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 전문 위원님들이 함께 있는 이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이용을 해야만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이정수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날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